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11월 26일, 11월도 이제 4일밖에 남지 않은 이런, 절대절명회는 아니고요. 네. 그런 11월도 떠나보내는 되게 씁쓸하고 또 이제 2022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하는 뭔가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주말에 이 찐시황, 오늘도 저 혼자 나오게 됐습니다. 외롭지만 PD님이 계십니다. 예, 괜찮습니다. 외롭지만 토마스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이번 주 시장 흐름들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장 흐름 솔직히 정리할 게 저는 별로 없습니다. 이번에 지수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봤고요. 지수는 그렇지만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지수 가지고 플레이하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지수로 뭐 저희가 올라가면 야 온다 그래서 뭐 레버리지, 아니면 지수 이거 이상한데 하락할 것 같은데 뭐 인버스 이렇게 대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변화가 들어오고 뭔가 종목들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는 또 빠르게 태세 전환하면서 종목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시황은 됐고, 시황은 뭐 그냥 큰 그림상에 뭐 이런 거만 체크하고 나머지 종목 얘기만 이만큼 드리려고 하는데 제 시간은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해서 종목 중심의 얘기들 많이 드리고 저는 퇴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니까 오늘 또 날씨가 이제 11월 말이라고 또 12월 바라보고 있다고, 아마 좀 춥습니다. 바람도 많이 부고 어제 비가 좀 온 뒤에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이 코가 맹맹한 분들이나, 그렇죠,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게 되면 또 비염기가 살짝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저희를 공격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주식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항상 약합니다. 저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면역력 관리 잘 하시고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서 그런 과정에서 또 연말로 되면은 그런 거 많잖아요. 또 요즘은 막년회를 또 11월 달 중반부터 막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말 모임 이때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또 오랜만에 또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만나시는 분들도 많은 건 좋은데, 중요한 거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나오는 또 이런 때 솔직히 요게 좀 땡기긴 하는 달들이죠. 그리고 또 날씨도 쌀쌀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내 몸은 내가 지키고 내 계좌는 내가 지킨다.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쪽에서 오늘 시장 정리를 잠깐 해보게 되면요. 어제 뭐 미국 시장도 뭐 큰 변화 없이 끝났는데 나스닥은 보지도 않습니다. 뭐 요 자리. 그래서 저항선 쪽에서 그냥 딱 끝난 자리인데, 의외로 S&P 500, 다우지수 이쪽은 뭐 다우지수는 고점 다 왔네요. 이러고 있으면은 지난번에 8월 달 고점 다 오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아니 이거 조정 다 끝났는데요. 끝나고 쭉 하고 새로운 추세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고, S&P 500 보면은 나는 좀 늦었어. 근데 잘하면 엉덩이 만들어 가면서 쌍바닥 비슷하게 만들어 가면서 여긴 가야지 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중에서 나스닥이 가장 느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급하게 금리를 인상했는데 지금 나스닥의 움직임은 그냥 딱 눈치 보면서 또 연준위원들 발언 어떤 거 하나라고 하고 눈치 보면서 이렇게 나온 상황. 게다가 거래는 뭐 최근 들어서 나오지 않는 이런 거래. 근데 요즘 보면은 미국 시장의 거래와 한국 시장도 요즘 거래 대금이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나오는 모습들, 그렇게 크게 위축되는 상황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 코스피는 지금 어느 정도 단기 눌림목 맞이하고 뭔가 고개를 싹 들려곤 하지만 거래 떨어지고 나오다 보니까 에너지가 좀 약합니다. 그게 뚜렷한 게 지금 변화고, 다시 갭상승했던 이 자리를 한번 넘어가야지 시도하는데 후속으로 매수가 강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상황이지만 보면은 지금 그 사이에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주식을 3천억이나 샀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항상 시작하게 되면 초반에는 그냥 뚱 하고 있다가 오늘 주식 팔지도 모르지롱 긴장하지 해야겠지롱 하면서 갑자기 외국인들은 오후장 되면서 그래도 우리 살 건데 뭉텅뭉텅뭉텅 사면서 결국에는 또 오후장 장마감 때 이렇게 강해지는 현상 참 특이하죠. 하지만 그와 좀 반대로 선물은 외국인들이 준 주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매도가 좀 커지는 상황들이고 어제도 보게 되면은 옵션은 금액상 이게 계약상이고 금액상으로 한번 볼까요? 네, 항상 콜 매도 풋 매수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또 마찬가지로 11월 달에 만기일 이후에 한번 보게 되면 11월 11일이죠. 이때로 보게 되면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수량상으로는 풋이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금액상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큰 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거죠. 솔직히 금액상으로 매도인데 수량은 많다. 저 밑에 걸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시장이 혹시나 충격을 받게 되면 급하게 그러니까 이거 옵션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비싼 거는 팔면서 저 바깥에 거는 사는 이런 현상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지수가 크게 출렁이게 되면 여기서 수익을 챙기겠다라고 하는 상황들인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외국인도 하나의 세력은 아니지만 주식을 사는 쪽도 꾸준히 있는 반면에 아니 한국 시장 올라가는 거 인정 못해라고 하는 나온 쪽도 충분히 있다 보니까 그러면 약간 지금은 둘 외국인들도 서로 약간 충돌하는 입장 쪽에서 그러면 그런 외국인들의 변화 빼고 나머지 한국의 어떤 자금들이나 흐름들은 외국인들을 그렇게 상관없고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가겠어. 우리 주식 바이 할 수 있는 강한 세력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기관을 믿으시나요? 네, 기관은 아마 딱 눈치 보고 있다가 외국인들 둘이나 셋 이렇게 막 치고받고 하고 있으면 그래 너희들끼리 잘 싸워봐 너 이기는 편 우리 편 뭐 이러면서 지금 딱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기 붙을 준비하는 거 보니까 아직은 거의 중립적인 포지션. 잘못하게 되면 개인도 어디로 따라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 쪽에서 앞으로 펼쳐지는 첫 번째 단서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시장의 충격은 좀 덜하겠죠. 근데 이게 요 상태가 적어도 다음 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12월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런 쪽부터 그리고 또 이어지고 있는 그 다음 주에 이어가는 그러니까 12월 8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CPI 또 FOMC 이쪽에 나오는 변화까지 딱 세팅을 하면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의 방향은 지금 같은 경우 그냥 약간 모호한 상태 쪽에서 움직이되 그렇게 크게 밀리려고 하지는 않는 분위기. 그러면 시장에서 또 연말로 다가오잖아요. 내년에 1월달 가게 되면 항상 또 빼놓지 않는 게 1월 효과 이런 쪽입니다. 그럼 시장이 올 한 해 너무 많이 고생했어. 그러면 이 고생한 걸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되느냐? 뭐 어디서 가서 외국인들 거 강탈해 올 수도 없고 그러면은 시장에서 분위기는 약간 그래 빠지지만 마라. 일단 섹터나 아니면 중소형주 쪽에서 뭔가 내년을 바라보고 올해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 성과가 나올 종목들이 어딜까 이런 거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고 그게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코스닥 지수의 동향을 보게 되면 한번 위축을 받았다가 뭐 코스닥 지수 가지고 설명하는 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냥 흐름만 그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위축 받았다가 바로 돌아오는 이런 현상들 봤었을 때는 오호라, 이거 약간 매기가 중소형 코스닥 쪽으로 좀 강하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살짝 들어오고 있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어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위메이드만 그러지 않았다면 아마 시장은 이틀 동안 쭉 움직이고 살짝 쉬었다가 여기 넘어갈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솔직히 코스피 대비해서는 지금 가 있어야 될 지수가 한 760, 70 정도쯤 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못 나오고 좀 늦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후속 매수세와 게다가 요즘에 또 이슈들이 많잖아요. 근데 만약에 시장 안 좋을 때는
지금 나오고 있는 뭐 네옴시티니 와 재벌집 막내 아들 또 어제도 했었죠. 네. 넷플릭스로도 같이 공개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런 컨텐츠의 여파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만약에 급락기가 나온다 이런 거 다 잊혀집니다. 뭐 무슨 드라마는 드라마야 지금 내 계좌 엉망인데. 근데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약간 좀 연말까지 해서 좀 뭔가 멈추고 아우 올해 이만큼 빠졌는데 뭔가 좀 돌아가 보자라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살짝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종목들이 더 힘을 내는 장세라고 규명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아유 내 계좌 올해 이거 어떡하나라고 보실 게 아니라 움직이는 데서 놀 수 있는 나의 어떤 적응력 그리고 나의 변환 능력, 탈피하는 능력, 그러니까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능력 이런 것도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네옴시티 저거 말도 안 돼. 저 와가지고 한번 우리 무하마드 빈 살만 선생님이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뭐 나올 수 있는 게 진짜 되는 거 맞아? 그리고 또 뭐 부정적인 기사 보게 되면 항상 그래요. 저희가 부정적인 내용 보게 되면 그런 거 아니야? 생각하다가 갑자기 주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또 부정적인 거 잊어버립니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게 현실이고 저희 개인들의 개미들의 한계라고는 보여지지만 어쩌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나왔을 때 그래도 부정적인 것보다 그런 가능성이 높은 뭐 이제 이슈들이 더 계속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거잖아요. 높은 관심이 주가가 같이 반영이 돼서 움직이는 이런 시기 때는 해보는 게 맞죠. 그래서 물론 나는 그쪽에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사고의 내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쪽은 나는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나는 그쪽은 아니니까 다른 쪽에서 움직이는 종목 장세에 대비하자. 그러면은 나는 의외로 드라마 뭐 이런 거 걸그룹 좋아해. 그러면 그쪽에서 나오는 변화 좀 들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혹시 이게 안 돼? 그러면 그쪽에서 또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고. 그러니까 즉 나의 취향과 선호에 맞게 종목들도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가 잘하는 분야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고 거기서 그 중에서 뭐 네옴시티가 뭐 10배가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내가 좋아하는 섹터 쪽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 20, 30% 먹는 게 이게 중요해. 그러면 이쪽에서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나의 관심사의 영역을 그러면 반대로 점점 더 늘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떤 섹터나 어떤 흐름들이 나오든 간에 내가 좀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보자 이런 내용들이네. 그런데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데 안 하면 됩니다. 아무리 주가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나와 생각이 다른데 뭐 그러면 되죠. 근데 관심 있는 섹터가 조금 더 약간 영역을 넓혀졌다. 그러게 되면 뭐든지 다 레이더에 들어오는 거죠. 이것도 되네, 이것도 되네.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고 충분히 어느 정도 그 식견이 좀 넓어진 거고. 근데 제가 보통 그렇습니다. 저희같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아주 깊숙하게는 못 들어가요. 저희가 표현하는 습자지라고 하죠. 얇은 습자지로 뭔가 다양하게 발을 걸쳐 넣어서 조금은 아는데 누가 얘기하게 되면 한마디는 거둘 수 있는데 이런 단계가 좀 더 높죠. 근데 거기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해봐야죠. 그래서 오히려 트레이더는 아마 깊이로 따지게 되면은 그 채 있죠. 물 축축 빠질 정도로 채와 같은 현상일 수 있습니다. 깊이는요. 근데 채가 이만큼 넓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들 중요한 거 만약에 걸린다라고 되면 걸린 것 같고 또 투자 아이디어로 삼고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은 그냥 종목 장세다. 종목 장세인데 시장이 하락하지 않을 때 움직이는 대표적인 종목 장세다. 안쪽으로 보고 흐름들을 맞춰가는 게 중요하겠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시장에서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뭐 금리 뭐 이런 얘기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해 보입니다. 나중에 또 매크로 가지고 관심이 높다 보게 되면 말씀을 드리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히 지금은 딱 하나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12월 달 중순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크로 이슈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남은 시간 약 한 2주 정도쯤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들
네, 여기를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장은 너무 매크로, 이제 12월 달에 금리 이제 75p 아닐 테니까 뭐 50, 25 이런 거 신경 쓰면서 매크로 볼 상황은 아니다. 그 무렵쯤 돼서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그때 보자라는 쪽이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한국의 금통위는 올해 마지막 금통위 먼저 얘기한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많이 부여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금통위가 앞으로 잘 맞추느냐? 네, 잘 틀립니다. 네, 뭐 연준도 잘 틀리고 한국의 금통위도 잘 틀리고 우리 토마스님도 잘 틀리고 네, 저도 물론 더 많이 틀리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나온 정도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느냐는 또 체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본 한국의 금통위는 25bp를 올리는데 그 과정 쪽에서 내년을 전망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가장 또 눈길이 끈다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물가 수준 한 4, 5%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물가 수준 한 3.6%대. 그러니까 약간 하반기 때 좀 물가 안정을 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물가 안정도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요인보다 또 무슨 수출과 관련된 요인보다 그를 통해서 나오는 환율의 변화보다 외부 쪽으로 더 취약하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이나 나머지 쪽에 이어지는 동향들을 그대로 환율이 아니라 금리 쪽에 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내포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가는 올해 5%대까지 나왔다고 하더라도 내년은 3.6%대 하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내년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1.7%로 했습니다. 근데 많이 떨어뜨렸죠. 많이 떨어뜨리고 1.7%는 나누기 4 하게 되면은 0.4% 매분기마다 성장하는 이 정도죠, 평균적으로는. 그런데 상반기는 안 좋을 것이다. 그래서 상반기 1.3%, 하반기 2.1%. 그러니까 즉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좀 더 기지개를 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상저하고 이런 식의 경기 흐름일 때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 상반기 쪽에서도 하반기를 개선을 기대하게 되면 좀 많이 주식은 한 3개월에서 6개월 선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반기를 대비한다 그러면은 6개월을 선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1월달, 2월달 때부터 혹시나 충격을 받게 되면 이게 돌아가는 모습들로 한국은행이 저희한테 얘기해주는 주식은 앞으로 이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그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물론 예측치죠. 예.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큰 그림은 그렇게 가고 있다. 근데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반기에 그나마 좋게 보는 게 수출이 다시 회복된다는 얘기, 거기서 반도체가 다시 회복할 거란 얘기, 이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문구는 2억 개 정도밖에 짧지만은 제가 느끼는 거는 한국은행에서 그래도 나름 저희 서울대 나오고 저 해외에서 유명한 석박사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뛰어난 분들이 거기서 예측을 하는 시장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무시는 못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반대로 보게 되면 상반기가 취약합니다. 저희가 1월 효과 하는데 내년은 1월 효과보다 또 약간 뭔가의 또 이런 얘기들로 또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런 것도 한번 보지되 감안을 하고 대응을 짜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쪽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이 저는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시장이 지금 현재 올해 들어서 뭐 한 3,000선 있던 주가가 2,000선 거의 뭐 1,000포인트가 날아갔다가 좀 회복된 게 이 정도 주가입니다. 2,400선 정도 와 있는 상황 쪽에서 과연 그러면 이 부분이 전 흐름보다 약한 지수가 20%, 30% 가까이 하락했던 이 상황들이 과연 지금 나올 경기 침체, 뭐 강도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업 실적이 부진할 거, 특히 아마 4분기는 어닝 쇼크 무지 나올 겁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릴게요. 왜냐면은 금리 인상기에 비용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3분기에 이거 반영을 못할 것 같으면 4분기에 떨어서 차라리 올해 좀 상반기 좀 괜찮았는데 하반기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거를 빠르게 반영해서 그냥 이 정도로 마치자라고 할 수 있는 실적들이 대거 발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는 의외로 실적 안 좋다. 근데 그것도 감안하고 실적이 좋다 그러면 진짜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이 극과 극을 달릴 수 있습니다. 종목이나 업종이나 섹터마다 같은
섹터라도 종목들에 따라서 실적이 극과 극이 될 수 있습니다. 4분기의 특성상. 그리고 또 거기다가 약간 또 상여금 또 요즘 다음 주도 보니까 왜 이렇게 파업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또 좀 달래기 용으로 또 보면은 또 IPO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몇몇 기업들 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미안하잖아요. 직원들도 많이 청약했을 텐데 보니까 이런 때를 대비해서 인센티브라도 좀 넉넉히 줘서 좀 마음을 달래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거 그러면 인건비가 또 확 늘어나는 거죠. 이거 반영 언제 합니까? 4분기 합니다. 그러면 성장주 쪽에 나오는 이런 종목들은 또 안 좋을 수가 있겠죠. 네, 살짝 미리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리 인상을 이렇게 급하게 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냥 금리를 뭐 거의 제로에서 한 5%대 가까이 이제 뭐 4.5, 뭐 5%대 가까이 빠르게 올린다. 그냥 뭐 툭툭 털고 금리는 올라간 거 올라가고 그냥 자 다음은 어떻게 이렇게 시장이 나올까요? 뭔가 찜찜한 사건들이 터진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후폭풍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장에 변화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높은 모습들은 아닐 것이다 라는 쪽에서 이 세 가지 흐름들과 시장의 흐름들 앞으로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무 일 없이 넘어가게 되면 가장 좋은 거겠죠. 기업 실적들도 그래 부진하지만 주가가 이만큼 하락했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넘어가면 그나마 난 거겠죠. 경기 침체 뭐 약하게 세게 들어오든 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경기에 대한 상황들은 이들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한 상황이기 때문에 버틸 거야 라고 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을 수 있어 라고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리지 않고 나오면 나올 때 대응하려고 일단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쪽은 염두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 아닌 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황 얘기 안 한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또 오래 합니까? 네, 그래서 시황 쪽보다 이제 섹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도하는 섹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째 네옴시티 뭐 이거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네옴시티가 아니라 저는 네옴시티 그러니까 돈 많은 중동에서 유가가 많이 올라서 나왔던 재정이 확대된 중도 국가에서 뭔가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오일머니 성격이죠. 그게 가장 사업을 했었을 때 과거에는 뭐 중국 쪽하고 손잡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쪽하고 쉽게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글로벌 분위기상 그를 하나의 대처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우리의 협력 파트너로 한국이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혹시나 임 대표님이 보내주신다면 가서 현장 답사하고 저도 한번 그 뭐죠 크리턴가 이거 한번 또 쓰고 한번 복장으로 한 40도 50도 날씨에 한번 돌아보고 이런 데서 사업할 수 있겠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텐데 예 토마스님이 본인이 가시겠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그쪽으로 확대시키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그거죠. 왜 건설기계 쪽 현대두산인프라코어나 이런 현대건설기계가 그렇게 강하게 가는가라는 쪽의 기반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 괜찮은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더 가네요. 네. 기반으로 해서 거기다 나오는 게 이어지는 또 추가 수주 얘기도 나올 거고 거기 또 이제 뭐 광산 쪽이나 원자재가 또 부각을 받다 보니까 2차 전지 소재를 찾기 위해서 또 산만리로 하는 과정. 게다가 또 플랜트 산업 계속 키워야 돼. 왜냐면 지금 에너지 불안해.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플랜트입니다. 그러면 풍력 발전 단지 여기 세울 거야. 풍력 타워를 올립니다. 타워 올리려고 하게 되면 적어도 가서 뭐 해야 될까요? 땅을 평평하게 하든가 아니면 땅을 파내서 거기다 타워 집어넣고 거기다가 바람개비 집어넣고 하려고 문과입니다. 네, 집어넣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때 땅을 누가 팝니까? 건설 기계들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신재생을 할 때도 필요합니다. 태양광을 짓는다.
태양광 보면 뭐 산비탈이나 평지 이렇게 또 짓잖아요. 그러면 평지 좀 평탄하게 이렇게 삐뚤삐뚤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거 불도저로 밀어야 되겠죠. 누가 합니까? 이런 것들 다 보게 되면 아 이게 하는 역할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많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게다가 또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신지선 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LNG 복합 화력 발전 나와야 되겠죠. 그럼 발전단지 누가 건설합니까? 땅 파고 네. 이런 모든 작업들이 다 여기 연결되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 건설 쪽이 기계가 관련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 그러면은 여기서 건설 기계를 씁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그런 험한 환경에서 움직이는 쪽이다 보니까 밑에 하부 주행체 들어가는 부품들 많이 고장 납니다. 그러면 소모가 들어가니까 소모품입니다.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 때 강조드린 게 대창남조 전 이거밖에 안 본다. 네. 아이고야. 네. 축하드립니다. 예. 저는 없습니다. 아이고, 말씀도 드리고, 갖고도 못하는 이 심정. 네. 피디님 네. 네. 알뜰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변화가 들어간다. 뭐, 진성 TC 이렇게 다 들어오는 이런 과정들이겠죠. 그래서 끝을 보았을 때 이렇게 나오는 흐름들이 이어지게 되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덜 올라간 건설기계 부품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또 지금보다 네, 또 토마스님 계시면은 네, 그게 뭔데요?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케미가 맞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관되는 쪽이고, 그리고 또 네옴시티 쪽도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됐던 게 한때 한미글로벌이죠. 네, 한미글로벌 얘기 나오고 안 죽네요. 이제 한번 또 들어갔다가 딱 요 중요한 저항선 딱 맞고 떨어지는 거, 야 의미가 좀 있죠.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쪽은 보여지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비싸지긴 했어요. 시총이 많이 비싸지긴 했는데 아마 밀리게 되면 또 이런 반발은 들어오지만 이게 과거에 이게 주도주였기 때문에 이게 계속 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쪽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챙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안 끝났다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흐름들을 맞춰가되 거기서 나오는 또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얘기를 하신 게 또 12월 달에 가면은 여러 가지 계약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계약과 함께 또 다음 주에 사우디아라비아 장관 또 방한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요것과 관련돼서 또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한 번은 더 남았다라는 쪽으로 최소한 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토목 건설 또 말씀드린 게 모듈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이쪽에 움직이는 게 뭐 덕신하우징 싼 거지만 안 죽네요. 네, 또 금강공업 이거는 과열 종목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들어갔다가 밀리는 게 단기 과열 종목 들어가게 되면은 거래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관리는 나오지 않나 싶은데 뭐 그냥 그 정도 예, 바라보면서 이런 쪽도 안 죽었습니다. 참 이것도 범해한 건영도 그 관련주라고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범해한 건영은 약하거든요. 예, 기술력이나 이런 게 약한데 좀 신선하다 싶으니까 이런 걸로도 들어가죠. 이런 것도 나오는데 대표 주자는 또 SY라는 종목이 있죠. 이것도 판넬의 강자죠. 네, 그러니까 조립식 판넬의 강자인데 이게 또 가격도 저렴하고 한 5,000원대면은 매매하기 딱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단타대회가 열리면서 이것도 분봉이 설정이 안 됐네요. 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또 장관 오셔서 계약 나올 것까지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쪽이 움직이고 있고 게다가 또 수질 관련주 술이 왜 나와요? 네, 이쪽은 약간 약합니다. 근데 저는 이쪽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잘 모르겠는 게 코롱글라우발만 강하죠. 이쪽은 그래도 스마트팜하고 여러 가지 계약 체결했던 거 나오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계약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한번 또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어떤 움직이는 거 가지고 트레이딩을 장중에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흐름들 타면서 다음 자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나오는 지금 나왔던 섹터들도 한 번쯤은 눈에 익어 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어떤 쪽에서 계약을 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흐름들은 계속 관심 있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엔터 컨텐츠 주도 일단 쏘아올린 공이
레몽레인이 쏘아 올린 공이 밀리지 않죠. 이거 무섭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우영우 할 때도 그랬고요. 그때 우영우 올라갈 때 한번 볼까요? 그때 지금 왜 에이스 침대가 나오죠? 이런 네 에이스 네 에이스토림이다. 네 지난 우영우 할 때도 보게 되면 이거 올라갈 때 참 따라 잡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엄청 어렵고 한번 그러니까 드라마나 엔터 같은 히트 산업들은 이렇게 나가요. 왜냐면은 한번 와 이거 히트가 되네라고 하게 되면 그 파장을 그대로 몸으로 안고 앞으로 실적의 변화가 또 빠르게 나올 것이다. 특히 에이스토리를 보게 되면 지금 과거에 킹덤이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그 좀비 드라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실적이 변한 게 잠깐 변했던 기조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확인이 되면서 이제 우영우 가지고 성과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올해 150억대, 내년부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100억 이게 거의 이제 드라마 컨텐츠사로 완성이 돼가는 게 매출 자체가 변하지 않습니까? 매출이 2배, 확장세 나오게 되면 지금 시총은 2,500억이니까 약간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게 먼저 선반영되면서 실적이 빠르게 따라온다라고 되면 주가가 먼저 빠르게 가는 경향들이 높죠. 그게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봤던 경험이 있고 한 번씩 또 그때 언제죠? 이게 그거죠. 그 킹덤 이럴 때도 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한 10,000원도 안 했던 주가가 거의 40,000원, 50,000원까지 갔던 5배 나왔던 이런 흐름들 이게 또 강하게도 또 들어오는 거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느끼는 만약에 컨텐츠 쪽은 이렇게 단기에 짧고 강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동참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차이는 물론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하셔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저런 거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한번 움직이면 대차게 움직이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잘 잡아가는 게 중요한데 지금 시총이 2,300억대입니다. 좀 올라왔죠. 근데 연간 실적으로는 이번에 그러니까 재벌집 막내 아들을 통해서 나오는 IP가 얼만큼 반영이 될지는 지금 예상으로는 더 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쪽인데 이 정도면은 지금 주가는 비싼 수준이겠죠. 하지만 좀 더 확장세로 나간다라고 했을 때 이걸 반영하고 있다는 걸 보시게 되면은 이해는 하겠지만 그러면 네, 예, 못 사죠. 저희 이 정도 단위에서 못 삽니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쿠퍼스 코리아 이런 것도 상한가 때 이게 뭐 하는 회사냐면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럼 저런 재벌집 막내 아들 가지고 뭐가 이어나는 변화가 나오는 게 없을까라고 봤을 때 이 회사는 일본의 우리나라 컨텐츠를 잘 가공해서 일본에 파는 회사입니다. 작년부터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러다 보니까 벌써 작년에 영업이익이 2배가 뛰었습니다. 매출이 300억인데 영업이익이 100억입니다. 엄청난 영업이익률이죠. 드라마 이런 거 잘 팔면은 이런 고수익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지금 보면 70억짜리가 분기 매출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28억입니다. 어이구야. 그냥 저희 느낌으로는 와 이런 회사도 있네 라는 느낌인데 이게 일본 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변화가 벌써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물론 움직일 때 왜 움직임이 나오는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이런 식으로 아마 아이디어가 가세된다. 컨텐츠, 영상 컨텐츠, 드라마 이쪽이 지금 주된 흐름이다. 그러면은 같이 뛰는 거죠. 그게 약간 뭘 첨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갑자기 확 하고 타오르는 이런 상황들처럼 이렇게 나가는 게 지금의 동향이다. 그래서 아마 이쪽을 관심 있고 이쪽에다 이런 손맛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뉴스나 이런 변화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거 뉴스 나올 때는 컨텐츠 드라마 쪽이면은 그러니까 엔터 산업 쪽이면 따라가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번 움직이게 되면 이 탄력들이 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런 걸 맞춰주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같이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2차전지 소부장 이쪽을 왜 말씀드리자면은 또 그것도 있네요. 네, 하나 빼먹은 것 같아서 XR 네,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하나 넣고요. 예, 이거는 2차전지 소부장 쪽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 2차전지 가지고 어제 보니까 에코프로 BM도 드디어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매수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조도 딱 좀 공매도 때문에 고민하다가 이제 전환이 딱 되는 모습들이죠. 근데 지금 이제든지 소재 쪽은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 앞으로 소재 쪽은 다 중국 쪽 결별 그리고 들어오는 게요. 그리고 또 라인업을 다시 짜야 됩니다. 즉 원산지가 중국이 아닌 쪽에서 바꿔가면서 그를 맞춰갈 수 있는 회사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우려감이 좀 바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딱 보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서 이제 거의 자급자족 쪽으로 할 수 있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가장 주가가 좀 강한 소재 쪽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가 그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 안 빠져요. 웬만하면 안 빠져요. 이런 식으로 또 기관들이 요즘 요리를 하더라고요. 이 포스코 홀딩스는. 그래서 아마 포스코 홀딩스에 관심 있다, 큰 거에 관심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관 매매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때 조정받냐면요. 외국인들이 팝니다. 기관이 안 사요. 그런 때 조정입니다. 근데 그 다음날 기관들이 다시 산다. 추세 돌아가네? 라고 접근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 돌아가는 게 나오죠. 기관 매매 종목들의 특징. 하지만 기관들이 최근에 못 보던 흐름들만큼 아침부터 매도하기 시작한다. 정리하세요. 예. 참 그럴 수밖에 없는 수급의 흐름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은 쉽게 이탈을 안 할 것 같은 느낌인데요. 워낙 싸니까요 또. 그래서 이런 쪽에 변화가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시면서 그러면 나머지 쪽도 그러면 거의 지금 나머지와 함께 니켈, 코발트, 망간 이쪽에서 중국의 도움을 크게 받지 않고 아니면 다른 지역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서 움직일 수 있는 변화가 나오겠느냐라고 봤었을 때 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이제 드디어 SK온도 에코프로와 기린메이죠. 중국의 GM이라는 회사 같이 뭉쳐서 세계 최대의 니켈이 묻혀진 나라가 어디냐? 인도네시아입니다. 거기 가서 셋이 모여가서 인도네시아한테 저 플리즈 이러면서 좀 우리 광산 좀 캘게. 그 대신 우리가 대가 잘 쳐줄게요. 이러면서 몸값을 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인도네시아니까 가능했죠. 인도네시아니까 약간 재련 가공할 때의 그 노하우는 그 GM 기린메이가 갖고 있고 같이 참여해서 우리도 성과를 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뭔가 길이 보여 라고 한 쪽에서 에코프로 BM 쪽이 움직이는 게 이런 현상이죠. 반대로 LNF가 좀 늦습니다. 근데 LNF는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가 이쪽은 그 레드우드와의 협력 가능성이 좀 계속 강화돼야 됩니다. 이게 확인되면서 우리도 중국 쪽 말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그래요. 양극재 쪽에서도 LG화학을 또 많이 또 쳐주는 분위기죠. 왜냐면 LG화학은 또 LG솔루션과 연결고리가 있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LG화학의 재평가. 이것도 좀 다른 얘기고요. 근데 나머지 양극재 소재 쪽 흐름들은 포스코가 완성을 잘했다. 자금률을. 근데 에코프로 BM도 최근에 나온 거 보니까 조금씩 가고 있다. 근데 LNF는 이게 좀 덜 됐네. 근데 이게 만약에 북미 진출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서 이거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정부가 딱 해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셋 중에서 가장 셀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풀리는 게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 공매도에 들어왔던 게 팍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런 변화가 나올 것이다 라는 쪽에서 자금률 그러니까 탈중국 IRA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얼만큼 어떤 업체들이 잘 해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다 라고 보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건 그거고 그거 말고 2차 전지 전기차가 커가는데 충분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증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증설을 하다 보니까 주가는 실적은 안 나오죠. 그럼 주가는 내년에 증설을 효과 기대하는데 뭐 출렁출렁임만 나오다가 이거 좀 봐야 되겠는데 하는데 거의 이제 올해 다 끝났습니다. 보니까 증설 잘 이어주고 있고 내년 가게 되면 우리 매출 올해 이제 기다리던 매출이 기다리던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 확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주가는 선반영이죠.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떤 종목이 그러냐. 한번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YM텍이라고 있을 겁니다. 이게 EV 릴레이 경주하는 거죠. 릴레이 경주가 아니고 릴레이가 전원 그러니까 스위치입니다. 전원 개폐기. 이게 충전소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갑니다. 전기차에 들어가는 게 8개가 들어갑니다.
충전소는 얼마나 많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한 대당 8개가 들어가게 되면 이거 앞으로 수요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제대로 이거를 성과를 낸 회사들이, 그러니까 성과 내서 이걸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게 YMTEC이 내년 증설까지 합치게 되면 가장 뚜렷하게 높습니다. 그럼 이거 확인된다. 그러면 실적의 변화가 나오겠죠. 그게 아직까지 잡히는 게 없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있는데 여기도 안 나왔네요. 네, 그렇게 되면 실적 자체가 EV 릴레이 시장이 성장하면서 나오는 게 한 2, 3년 안에 1,000억 대까지는 봅니다. 300억 나오던 이 매출액이 1,000억 대까지 3배가 늘어난다.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게 반영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변화가 나오니까 이 종목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사이에 2차전지 소부장 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대여섯 개가 이렇게 포진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YMTEC이었고요. 그 대여섯 개 중에 네, 자, 이게 잘 갑니다.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이 증설과 설비를 다 투자해 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안고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에 대부터 뭐 2024년, 그러니까 2025, 6년도가 가장 많이 증설 효과가 크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해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올 흐름들과 연관이 돼서 이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들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주도주가 뭐냐 저한테 물으신다고 하게 되면 요겁니다. 그래서 오늘 PD님이 아마 그렇게 달았을 겁니다. 뭘 사야 돼요? 네, 지금 주도주가 뭐예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빨리 대답해 주세요. 이게 아마 저희 썸네일 제목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게 가셔도 됩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요거죠. 주도주 분석. 네, 그럼 뭘 살 걸까요?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또 XR입니다. 네, XR도 관심 있게 보는 게 2023 CES 2023 여기에 가장 개인적으로는 작년은 로봇이었죠. 예, 로봇. 올해는 XR. 효과이네요. 네. 이게 또 내년은 좀 주된 테마가 아닐까. 근데 모르죠. 또 항상 CS 할 때는 이게 좀 중요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연사가 또 처음에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주된 부스들이 만들어지는데 내년은 이거 같아요. 예, 이거 가상현실 메타버스 XR 요게 또 많이들 얘기하는 CS의 주제 같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것 벌써부터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몇몇 종목 중에 하나가 선익 시스템 이런 것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고, 뉴프렉스 이런 것도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거 아니다 우리 여전히 성장한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고, 그 중에 하나 또 말씀드렸던 게 그때 저는 뭐 덕산네오룩스 이런 것도 가긴 가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대형 쪽이 있다 보니까 OLED 쪽에 들어가는 유기 소재에 대형 쪽이 있다 보니까 소형 쪽을 별로 안 추져주는 것 같은데, 이녹스 첨단 소재는 대형이 우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가 못 가죠. 덕산은 중소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측면들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같은 수혜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저는 이 APS 홀딩스라고 하는 쪽이 좀 땡기는데 많이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는데 시장에서 이 또 밑으로 있는 자회사들이 뭐 D&T, 코닉 오토메이션 이런 유수한 자회사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것도 있겠지만은 말씀드렸던 FMM. 근데 이게 지금 주가가 이 정도까지 오다 보니까 고민스러워요. 이걸 따라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FMM은 꼭 반드시 필요한 또 OLED 쪽의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는 그렇고 눌림목 나오게 되면 봐야지라고 보고는 있는 종목들인데 의외로 강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런 것도 주도하는 게 기관들이죠. 예, 우리는 뭘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뭐 움직이는 이런 패턴들. 그래서 일단은 관심력 두고 앞으로 변화 보면서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게 되면 XR이 또 확장되면서 또 그를 처음으로 완성해 줄게 아바타2. 네, 12월 14일 대개봉. 네, 이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영화 안 보러 가시는 우리 토마스 님도 보러 가시려고 준비하시겠죠. 그래서 아마 그날은 토마스 님 찾지 마세요. 좀 남자의 고독을 아바타 종족들과 함께 충분히 즐기실 날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즐기실 걸로 보고요. 그러면 그 관련돼서 아바타2 관련 주가 뭐냐라고 물어보셔서 제가 SM 라이프 디자인이다 라고 했더니 네, 뭐 이렇게
뭐 IHQ라는 종목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그렇게 정이 안 갑니다. 왜냐면 이거는 너무 회사가 좀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 그냥 만족해야 될 것 같고요. SM 라이프 디자인이 먼저 이만큼 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고 뭐 지금 여기서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나 다시 조정받고 한 12월 개봉 때쯤에 또 부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를 노리는 게 낫지 지금 무리하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쪽에서 바라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런 투자 아이디어가 막 쏟아질 때 시기예요. 그래서 아마 XR 쪽도 그런 연관고리 나오게 되면 조금 더 길게 가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본다 그러면 내년 1월 효과 CS 2023 이런 것까지 맞으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단위들, 변화들 요까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게 되면 이번에 요 정도면 뭐 그래도 시장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종목 장세 쪽에서 아이디어를 속속 드렸으니까 그거 가지고 찾아보고 이런 거 마음에 드네, 이런 거 덜 올랐네, 이런 거 한번 보시게 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자, 바깥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종목들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그냥 안정을 요게 중요하겠죠. 안정을 바라고 있습니다. 플리즈 제발 더 이상 저희 뭐 이슈 가지고 이렇게 만들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마음들이고, 중기는 송중기 예, 중기적으로는 네, 네, 중기형을 자꾸 요즘에 드라마에서 보다 보니까 중기 말고 장기로 쓰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상승 때마다 일단 주식 비중,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저라면은 2,500선 진입하고 혹시나 또 2,550, 2,600 뭐 이 정도까지 쭉 들어온다. 저라면은 주식의 태세를 많이 바꿀 것 같습니다. 올라올 때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봤던 종목들 아니면 이거는 진짜 가치를 발휘할 텐데 했던 종목들을 만약에 이걸 주식을 70% 갖고 싶다. 점점 떨어뜨릴 것 같아요. 한 최소한 뭐 2,500 넘어간다. 그러면 다시 한 50선, 50%, 또 2,550, 2,600까지 간다. 여기서 다시 50% 밑으로 30% 이런 식으로 떨어뜨려 놓고 뭘 하느냐? 현금은 많죠? 그러면은 짧게만 뭐 오늘 대응할 종목 없나? 아니면 오늘 사서 내일 팔 종목 없나? 이런 식으로만 짧게 대응하면서 어차피 시장이 올라가다 보니까 장은 안 나빠요. 그러면 매매 충분히 합니다. 근데 경계감을 갖고 매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나올 자리 보면서 계속 현금은 꾸준히 마련하면서 여차한다. 그러면은 여차 좀 시장 분위기 이상한데 그러면 탈출 이렇게 할 수 있게 약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유연하게 올라갈수록 주식 비중을 떨어뜨리면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쪽으로 바라보겠다. 그리고 내년에 혹시나 시장에서 금리 가지고 고생했던 부분들을 이게 금리 때문에 나 도저히 못 살겠어 하고는 한계의 상황들이 펼쳐졌을 때 이거를 좀 위험자산에서 회피하는 전략적으로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단계적으로 이런 거 좋죠. 네, 근데 이런 거 난 잘 못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식은 한 방에 그냥 뿌악 팔고 될 때 이거 사는 거야 뿌악 사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쭉쭉쭉 밀린 거지 않습니까? 주식은 그렇게 했다가 내가 거의 뭐 잘 맞추면 모르겠는데 딱 내가 저점 사고 난 다음에 보통 그렇잖아요. 사고 난 다음에서 밀리면 난 항상 저래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약간 자책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심 항상 그랬지만 뭐 기다리면 올라갔어 라고 해서 기다리면 올라갔던 이런 현상은 저희가 느꼈던 게 2020년도입니다. 아직도 2년 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지금은 잘못 산 것 같은데 그럼 잘못 사신 거예요. 잘못 사셨으니까 그러면 잘못 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 조금만 사보셔야죠. 요만큼만 사보신 다음에 잘못 샀어 그러면 나머지를 사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덜컥 사신 다음에 잘못 샀어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면 맨날 후회하는 매매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네, 뭔 소리를 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 또 말씀드린 종목들 몇 가지 또 체크해 보게 되면요, 아마 지금 크게 그냥 무난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은데 요거 하나는 보겠습니다. 화요일날 뭐 금강호흡 뭐 얘기 잘 드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간 거 얘기 안 드립니다. 그냥 다 해피한데 뭐하러 얘기를 드립니까? 네, 빠진 거 말씀 체크해 봐야겠죠. SBS 이게 조금 가다가 왜 주춤거리냐?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저도 지난 화요 이제 이번 주에 그 올림픽 네, 월드컵을 쭉 보는데 예전 같지가 않은데요. 그리고 또 SBS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지금 아프리카 TV로 그 월드컵을 봤다 하시는 분들이 동접자 55만 명, 네이버로 봤다는 분들이 네이버 댓글만 25만 개가 달렸어요. 대한민국 힘내라 이러면서. 그리고 거기다가 그걸로만 본 숫자가 100 몇십, 요즘 확실하지 않습니다. 100 몇십만 명이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과거에는 저희가 TV 앞에서 응원하고 음식점이나 거리에서 응원하던 이런 열기가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을 저도 아직까지 많이 했는데 이런 데이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제 TV를 많이 안 보시는구나. 그리고 또 약간 코로나19가 바꿔놓은 게 개인화지 않습니까? 개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거기서 같이 응원하는 채팅하면서 응원하는 분위기 이게 많이 하나의 트렌드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 SBS는 좀 이제 거기서 이제 멀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남은 게 스튜디오 S라고 하는 컨텐츠사, 나도 컨텐츠사야 라고 하는 가치인데 일단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월드컵으로 바라봤던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거 딱 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갭을 돌파했던 자리가 33,000원입니다. 33,000원대 이탈하게 되면 갭을 뚫고 올라갔던 자리가 다 메꾸고 밑으로 축 처진다. 안 좋은 변화입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탈하지 않고 다시 거기를 월드컵이 없어도 우리는 컨텐츠사 있어. 우리도 컨텐츠사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그땐 돌아가겠죠. 그거를 보시고 눌림목 끝나고 탄력 받는지 아니면 눌림목에서 그냥 처지는지 이거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요날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거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예. 상신 EDP도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SD양 나오는 똘똘한 회사다. 네. 똘똘해 가려고 하고 있죠. 신흥 SEC도 같이 보셔야죠. 이것도 오랜만에 이런 무거운 자리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또 DNT는 이런 회사 없다.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 갖고 있는 회사 없다. 장중에 딱 지지받고 쭉 움직이지 않습니까? 단기적으로 좀 쉴 것 같아요. 하지만 레벨업은 시도할 겁니다. 수주가 확인이 됐거든요. 확인이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거 고점은 그냥 올라간 거고 이때 수주 얘기 잠깐 나왔었을 것 같은데 규모가 작았습니다.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2차전지 장비 쪽 네, 저희가 많이 바라봤던 게 뭐 PNT 이런 것도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하나기술은 조만 이런 얘기 드리면 안 되는데 하나기술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보고 그런데 관점에서 또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말씀드린 것 중에서 네오위즈 그렇게 말씀드렸죠. 위메이드 때문에 고통받아서 시가가 싸진다. 삽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샀다가 쭉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냥 소심해 가지고요. 보합 때 다 털었습니다. 네, 그냥 싸게 샀다. 그러니까 지금 저가로 나왔던 부분들 이용을 해서 나오는 정도만 보고 있는데 계속 아직 그 네오위즈가 피해 거짓이 나오는 게 만약에 12월 달 나온다. 다음 주에 크래프톤 거 나옵니다. 근데 12월 달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죠. 더 적극적으로 붙어야죠. 근데 내년에 나옵니다. 내년 1, 4분기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나올 때 분위기 보고 공격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은 이런 이슈 때문에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그걸 이용할 정도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또 SM도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안 밀려요. 네, 안 밀리고 누가 많이 사느냐?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거 봐서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거 아닐까? 그리고 또 실적 나오는 거 대비해서는 이 엔터사 중에서 가장 싸다라는 논리를 보게 되면 요거 왠지 또 그냥 계속 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 딱 매수가 끊어지거나 그리고 또 지금 보였던 라인대가 75,000원대 부분 밑에서 근처에서는 잡아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거 돌리지 못하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는 약간 비중 관리 하셔야 되겠죠.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슈만 확인되면은 특히 SM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또 카카오 엔터 아니면 또 CJ도 관심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게 뭐 말만 이러고 돌아다닙니까? 확인되게 되면 그때는 좀 제대로 움직임이 나올 텐데 그 전 단계가 아닐까 싶어서 뭐 물론 저라면은 트둥인 제 입장에서는 제와 피죠. 제와 피긴 한데 이것도 추세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 뭐 많이 안 빠졌어요. 반대로 65,000원이 66,000원대가 지난 고저가입니다. 61,000원입니다. 지수는
저 밑에 가 있는데 해봐야 지금 7% 8%밖에 하락하지 않은 이런 강한 모습들. 그러니까 주도주는 맞습니다. 근데 저라면 그거 말고는 SM 쪽이 혹시나 이슈와 함께 또 움직이지 않나, 아까 말씀드렸던 체크할 거 있죠. 예, 그런 것 좀 보시고 탄력 비교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종목 중에서 크게 바뀐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바라보시되, 혹시 또 지금 자화전자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화전자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따라가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 쪽에서는 따라가게 되면 이거 V자로 쭉 갈 것 같아.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또 이격 좀 커져 있다. 좀 조정이 나옵니다. 단기적으로 또 이격 커졌다. 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월요일은 자화전자도 약간 LG노텍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시간외로 또 강한 걸 보니까 또 그 애플카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LG전자 또 보면은 지금 이렇게 또 LG전자는 애플카 나올 때가 항상 고점 만들 때 팔아야 되죠. 네, 이번에도 또 보니까 애플카를 또 LG에너지솔루션이 또 했다라는 뭐 그런 또 뉘앙스의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보여주세요. 그럼 애플카 뭐 컨셉카라도 아니면은 뭐 근데 못 하실 거잖아요. 밝혀지면은 또 그냥 네, 제가 그럴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꾸 뭔가 훈풍은 불어넣는 것 같은데 또 LG전자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또 LG전자 그러면 관련된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 또 막 점핑하고 다니겠죠. 네, 그런 것도 종목 상세니까 움직일 수는 있겠는데 혹시 가능하시다고 하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LG전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은데 저한테 LG전자는 본업이 안 되는데 신성장 산업 가지고 한다라고 한들 이 신성장 산업이 속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나오는 게 더디다. 그러면 또 이제 전장 쪽 많이 얘기합니다. 내년에 자동차 쪽이 출하량이 지금보다 좋을까요? 내구조입니다. 지금 할부금융이 지금 10%대 다 넘어가 있는데 나 차 살려고 하는데 그동안 기다렸어. 저 할부로 차 살 거예요. 저 차 나오면 연락 주세요. 그래서 1년 넘게 기다렸습니다. 차 나온답니다. 갔더니 자 이제 계약하시게 되면 예전 같은 할부금융의 리스 할부 이쪽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자가 10% 붙어서 지금 차가 4천만 원짜리인데 매년 400만 원씩 더 부담하는 요걸 계산하게 되면은 잠깐 내가 생각한 길은 이거 아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전장이 자동차가 좋아야 전장이 나갑니다. 무조건 전장 얘기를 하시는데 전장은 그러면은 자동차가 생각보다 그럼 만약에 반대로 얘기 드리면 현대차 주가가 왜 이래요? 괜찮다면서요. 뭐 미국에서도 잘 나가고 아이오닉 버터 지금 다 SUV 쪽도 잘 나가고 하는데 그러면 현대차는 지금 뭘 고민을 하느냐? 내년에 경기가 안 좋아질 때, 소비가 안 좋아질 때 자동차 괜찮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는 단계죠. 그런데 LG전자라고 무슨 기를 쓰고 혼자 전장 부품 쪽에서 흑자 쭉쭉 나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전히 본업이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부담은 안고 있는 상황 쪽에서 기대만 가지고 계속 불지피는 거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확인되게 되면 또 누구보다 LG전자에서 뷰를 바꾸고 가십시오라고 지금은 살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저는 차라리 현대차와 동행할 수 있는 게 LG전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반대로는. 그래야 자동차 흐름들도 보고 그게 돼야 LG전자의 전장 부품이 기대는 것만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는 기회 되면은 파시는 게 좋겠다라고 여전히 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영주 소장님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제 뷰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종목들 요렇게 저렇게 보면서 오늘의 썸네일답게 보이시죠? 그 썸네일 여기인가요? 네, 여기인가요? 네, 답게 이제 주도 섹터 쪽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시장은 모르겠고 빠지지만 말아다오 종목적으로 계속 치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나 중성주 잘 못하는데 내가 가진 대형주 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도 분명히 지금 채팅창에 올리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아바타의 대답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게 되면 뻔합니다. 그 AI 김민수 아바타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 종목 될 때는 또 똑같죠. 드리는 얘기 종목이 한 10%만 팔아다가 혹시나 관심 있는 중소형주 한번 샀다가 금방이라도 팔아보세요. 네,
무서우니까 금방 파세요. 그래서 나오는 수익이 있다고 하게 되면 아 이렇게라도 종목들이 움직이는구나라고 체험을 해가면서 하나씩 변화해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친구입니다. 지금 채팅창 빨리빨리 일 안 하네요. 안 올라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바라봤고요. 네, 또 12월을 넘어가는 장세 쪽에서 여러 가지 또 고민이 많고 또 이슈가 그러니까 12월 초면 항상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제조업 지표, 또 고용 지표 여기서 어떤 변화를 맞춰갈지 또 고민은 많겠지만 그거 이제는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연준의 FOMC나 또 이제 물가 수준 가지고 나올 때까지는 살짝 그래도 좀 한숨은 돌리는 상황이다. 요거를 좀 잘 이용해 보자. 이게 오늘의 주된 골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혼자 떠드는 네, 외롭게 떠들던 찐시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활발한 채팅창에서 보여줬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악플도 좋지만 상처받습니다. 네, 아예 네, 악플도 관심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그렇게 멘탈이 강하지는 않지만 멘탈이 강한 사람처럼 보이시죠? 네, 매 눈으로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같이 함께한 1시간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도 종목이 움직이니까 좀 빠르게 잘 챙겨가실 수 있는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또 그 다음 12월 달에 산타클로스 복장을 못하고요. 네, 해피 12월이 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는 저희 815 모니터 볼펜이 움직이네요. 네, 토마스님과 함께 또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